오늘은요, 사춘기 여자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성교육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춘기 여자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또 아이들이 너무 빨리 성숙해지다 보니까 부모인 우리들이 자랄 때보다 너무나 많이 다른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이 오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같이 자자고 해요. 저도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겁이 나요. 네, 제가 받는 여자 청소년들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 많이 와요. 성추행을 당했는데 너무 겁이 나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부모님께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도 있고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할까봐, 또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앞으로 많이 감시할까봐 온갖 걱정에 애들은 더 힘들어하는 거죠.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남자친구가 같이 자자고 해요. 저도 너무 좋아하지만 겁나요. 여러분, 자, 집에서 성교육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내 몸을 책임질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내 몸을 책임진다는 것은 나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을 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내 몸을 보호하는 것. 우리가 결혼하고 임신하면 정말 축복받고 박수받고 인생 최대의 선물과 행복과 같은 일일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잘못된 성관계로 임신을 했을 때는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앞으로 학업을 진행하는데,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이어진다면 내 인생 전체의 계획이 다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대화로 부모님과 평소에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조심해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것. 위생적이지 않으면 질염에 걸려서 평생 질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 성인, 또 이제 남자 고등학생들 중에도 성병에 걸린 문란한 성생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성관계했을 때는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 성병은 어떤 종류가 있고 성병이 여자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것도 아이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피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 제가 만난 부모님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성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남자친구가 하도 하자고 졸르니까 성관계가 뭔지도 모른 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잠자리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 나는 네가 성인이 되어서 네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아름다운 성관계를 하기 바래. 성관계는 정말 신성한 것이고 서로의 몸을 존중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거야. 네 남자친구가 너를 정말 좋아해서 성관계를 맺자고 매달릴 수도 있을 거야. 그때 너는 그 아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청소년이고, 우리가 성관계를 잘못 맺었을 때 만약에 내가 임신하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학교를 다니고 내가 대학을 가고 내 꿈을 이루는데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참으면 좋겠어. 우리 성인이 되면 떳떳하게 아름다운 성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하라고, 이런 교육도 부모님이 시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성관계를 맺는 상황까지 갔다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돼. 그래야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 그리고 너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 너의 건강을 네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내 딸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건이 터진 후에 저에게 교육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상담했던 사건 중에 마음이 아팠던 게요. 이 여자아이가 반에서 무려 반장, 공부도 꽤 잘하는 중학생 3학년이었고요. 남자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이 남자아이도 굉장히 성적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성관계까지 맺게 된 거예요. 이 여자아이도 임신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까지 들고 왔어요. 선생님, 제발 저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낙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 아이의 불안을 우선 잠재우고 그 아이를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부모님께 연락해서 부모님이 오시도록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오시자마자 막 이 아이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막 이 아이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터진다면, 너가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하고 임신을 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말해. 우리는 너의 건강이, 너의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 우리 부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를 야단치거나 너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우리가 너를 때리거나 집에서 내쫓거나 이런 일 절대 없어.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너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살필 거야. 너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아빠한테 꼭 말해줘야 된다.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대화는 자주 나누세요. 안 돼, 그건 나쁜 거야만 강조하면 아이들은 거짓말하고 숨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 사고는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야단치고 수치심 주는 게 1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예방교육에 좋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관계를 맺는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아이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런 교육은 집에서 평소에 자주자주 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내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눈 저는 심리상담가 박상미였습니다.